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자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자극과 공감을 주는 책, 인생 커트라인은 60점이면 충분하다를 쓰신 김태민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먼저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사실 이제 제가 겉으로는 직업이 굉장히 많긴 하나,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개 제안을 받으면 네. 일단 저는 사남매 아빠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변호사부터 해서 다양한 뭐 보험 설계사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는 회사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비자단체 부회장도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좀 더 거들어 드리자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보험 설계사 사자 직업만 해도 벌써 여러 개예요. 그리고 글도 쓰시고요. 근데 이거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맞습니다. 이거 다 시험을 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일단 그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면요. 네, 변리사나 그렇죠. 세무사는 이제 그렇죠. 그 등록을 하면 되고요. 네.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을 봐서 네. 제 책 제목처럼 60점짜리, 그리고 변액보험을 팔려면 70점짜리 시험에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재무 설계사는 이제 70점짜리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아니, 원래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사실 뭐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네. 예, 그렇죠. 예, 다만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해보니 공부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거짓말이 없는,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일도 물론 쉽진 않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작은 성취감을 맛본 게 있기 때문에 네. 제 경험상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좋은 경험들이 많으니까 네.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셨던 거잖아요? 방법을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사실 찾은 거죠. 저는 이제 원래 되게 소심하고 MBTI가 I로 나오는 네. 내성적인 사람이고, 또 되게 불안감이 많습니다. 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네. 이런 불안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도 좀 계획을 짜서 오늘은 어디까지, 네. 또 요 단어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세부적인 또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뭐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오늘은 이거 끝났으니까 나 정말 열심히 했다. 나한테도 칭찬을 좀 해주자. 라는 네. 어떤 그런 성취감도 있었고. 그게 중요하네요, 작가님. 저는 불안하면 그냥 불안해 하거든요. 예. 그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드네요. 저는 불안해, 아우 불안해 하면서 계속 그 불안해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할까?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거군요. 인생 커트라인은 60점이면 충분하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살면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완벽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항상 뭐 우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뭐 집에 가면 저 항상 집에서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게으르다고 잔소리 듣고, 아이들은 왜 자기랑 안 놀아주냐고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물론 제 주 직업인 변호사업은 맡은 바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양한 이런 단체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하려는 욕심만 많이 가지다 보면 오히려 나 완벽하게 이거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네.
또 그다음에 너무 내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 뭘 자꾸 이렇게 해. 내가 하던 거나 제대로 하자 하고 아예 마음은 있지만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처럼 네. 저처럼 이런 사람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 긴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그만 도전 그리고 작은 시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 4-5가지를 시도해서 네.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나 이런 것들로 포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중에 사실은 하나만 2개만 되면 60점은 될 거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몇 개를 포기하거나 실패해도 우리가 시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60점 정도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시도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제 커트라인 60점 시험만 도전한다 중에 일부를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60점 커트라인 시험에만 도전하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다.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으면 금세 지치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원래 그 일을 하고 싶었던 좋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나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점이 아닌 60점을 커트라인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연애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본업 외에 새벽이나 주말에 여유 시간을 이용한 사이드 잡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이 속한 모임의 총무도 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 등 태어나서 한 가지 역할이나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상황에 따라 목적이나 의무도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모두 다 완벽하게 잘 해내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 더 오래 멈추고 쉬어야 할 수도 있다. 설령 커트라인 60점에 못 미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와 좌절도 아주 크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기도 쉽다. 이렇게 나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작은 목표,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것, 60점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부터 시작해왔다. 그를 통해 성취감도 점점 커졌고 잦은 회복의 경험을 통해 회복 탄력성도 단단히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 너무 크고 높은 목표만 쳐다보며 지레 겁을 먹지는 말자. 고민만 하며 머뭇거리기보다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자격증도 엄청나게 도전을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중학교 땄었는데요. 2학년 때요? 그때 이제 무슨 베이직 프로그램을 배우는 학원에 다녔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더 가르칠 게 없고 학생 수준에서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자격증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니 해서 그때 이제 그 자격증을 처음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전을 하다가 특히 올해 한 5개 정도를 땄었는데 네.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랑 필기 저 그거 시험 어렵다고 봐서 들었어요. 저 3번 만에 그건 붙었습니다. 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네. 3번 만에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험 설계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뭐 변액보험 관리사 시험이랑 일반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그리고 조금 어렵다 그러는 그 금융권에 이렇게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가산점 때문에 시험 본다고 하는 AFPK라고 네. 공인 재무설계사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 해서 붙었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1차만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래서 네. 1차 이제 간신히 65점 받아서 합격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도 이제 열심히 좀 해서 저의 커리어도 높이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모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아직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찾고 계신 예, 아직도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변호사 일을 제가 잘하고는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열심히 제 분야에서는 잘하고 네. 있다고 평가는 받지만 저는 솔직히 제 내성적인 성격에는 맞는 직업은 아닌 것이라 뭔가 분명히 저에게 맞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계속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디오 진행자 어떠세요? 시험도 없는데. 아유, 제가 감히 예. 네.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셔서 예.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걸 가질 수 있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남들과 똑같이 일만 했으면 사실은 지금 아마 변호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뭐 직장에 다니면서 만족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제 다녔을 텐데 네. 제가 직장을 옮기거나 한 것도 사실은 뭐 그 직장 자체에 뭐 불만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네. 더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새로운 일에 뭔가 더 관심을 끌고 내 열정을 좀 쏟아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찾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을 옮기게 된 거였고요. 네.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도 사실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자리였는데 이었는데. 예, 이었지만 분명히 다니면서 너무 불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울했고 이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야라는 걸 너무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또 그만둘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변호사 일을 지금 11년째 하고는 있으나 네. 얼마든지 예,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래서 제가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실제로 식품을 파는 일도 11번째 직업으로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보험 설계사 일에 도전해서 제 주변에 또 우리 건강이나 이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께 혹시 도움이 되면서 내성적인 나의 성격을 또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아니, 이렇게 긍정적이고 도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내성적이라는 게 살짝 믿어지진 않지만 또 재미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만드세요? 지금 왜냐면 뭔가 일을 완전히 쉬면서 공부만 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많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묻는 게 도대체 몇 시간을 자냐? 네. 어떻게 그 일을 다 할 수가 네. 있냐라고 하시는데 자격증 공부라고 해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막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저희 사남매고 아직 막내가 6살이고 네. 둘째도 아직 8살 쌍둥이 남자아이들이라 제가 씻기는 것도 해야 되고 밥도 아직 막내는 먹여야 돼서 사실 네. 집에 가면 한 5시부터 한 8시 반까지는 오로지 육아를? 애들한테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없고요. 뭐 애들이 틈틈이 자기 공부를 하거나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에 항상 옆에다가 문제집이나 책을 놔두고 뭐 네. 틈틈이 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재워놓고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네. 강의 같은 게 요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뭐 재판 때문에 이동할 때는 그런 헤드폰을 끼고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제가 이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네네. 저녁 약속을 거의 잡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고 또 이제 변호사 일도 제가 이제 자영업 제가 혼자서 이제 대표기 때문에 네. 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 네.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이제 일이 항상 많은 건 아니라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요. 사실 모든 직장 일이라는 게 이것만 한다는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분도 그냥 영화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이라든가 인간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변호사 일을 하시지만 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식품도 알고 이러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그럴 수 있을 텐데 젊은이들에게 그런 부분으로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일단은 사실은 저도 많이 읽진 못하지만 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동네에 있는 어머님들 4분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매달 어머님들하고요? 예, 책을 읽고 있는 모임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째 지금 한 100권 정도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책을 역시 많이 읽는 게 참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저희가 돈이 없는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네. 또
모든 것을 인간이 다 경험할 수는 없는데 네. 가장 싸게 네네. 그리고 가장 넓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제가 볼 때는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깊이 있는 경험을 하려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면 좀 연애를 해보고 사람을 네. 많이 만나보고 어떤 모임을 좀 많이 갖는 게 네. 뭐 동아리 활동이든 네. 요새는 어떤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사람들과 좀 부딪혀야 네.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던 또 나중에 사업을 하던 결국 저는 왜 공부가 더 제일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육아가 사실 제일 어렵고 네.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쉬운 게 저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오는 어. 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읽으면서 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책을 보는 것들이 가장 싸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네. 가장 쉽게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연애는 60점으로 안 하시고 6,000점으로 하신 것 같아요. 4남매를 두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연애와는 또 상관없는 일이라.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작가님이 음악을 추천해 주셨어요. 세타령. 이 예.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네. 그 퓨전 국악 공연에 이제 저희 큰딸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여태까지 국악 그러면 굉장히 좀 느리고 좀 지루한 이런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요새 정말 달라졌구나 네.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한 노래라 그래서 신청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작가님의 신청곡 함께 듣죠. 억스의 연주한 노래 세타령. 억스의 연주한 노래 세타령. 4남매의 아빠이자 정말 다양한 직업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 김태민 작가님의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목소리로 또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볼게요. 불안을 이기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중에 일부 함께 듣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겁은 많고 자신감은 부족한 성격이라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아왔다.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살기 위해 궁리하다가 나에게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은 생활 경제에도 적용한다. 이달에 반드시 사야 하는 물건이나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미리 정리해서 월 초에 대략적인 지출을 예상해 둔다. 매달 계획을 세우면 1년 예산이 세워지고 습관이 되면 계획적인 지출과 운영이 가능하다.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내 경험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만 혼자라는 생각보다 그 계획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안함이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임은 쉽게 찾거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잘 맞출 수 있고 나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불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 그 덕분에 계획성 있는 습관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임을 잘 안다. 미래를 모르고 죽음 이유를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다. 이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상황을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사실 불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 어떤 순간에든 불안을 느낄 텐데 작가님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계획을 세운 이후로는 어떠세요? 이제 좀 불안에서 벗어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네. 이제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둔 음. 것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날 일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제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네. 마치 인제 사전에 그런 걸 경험한 것처럼 인제 좀 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불안함에 대해서 항상 불안은 사전에 오는 네. 것이니까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그걸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작가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공부를 할 때요. 오늘 여기까지 해 놓고 내일 여기까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첫 번째 이틀 계획이 어그러지면 이제 더 불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예. 이걸 어떻게 다 끝낼 수 포기하자 뭐 네. 이렇게 된다든가 경제적으로도 이번 달에 이렇게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앞부분부터 여기서 이런 지출을 해 버리면 뭐 나머지 20일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네. 제가 쓰는 방법은 네. 특히 공부를 할 때 네. 처음에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만약 시험이 3달 남았다고 네. 하면 사실은 뭐 하루에 뭐 10 페이지씩 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좀 더 여유롭게 미리 시작을 하고 네. 그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낮게 어. 계획을 세워 놓고 한 2-3 일치를 먼저 해 둡니다. 어 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할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오히려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면 충분하겠구나. 계속해서 인제 할 수 요대로만 있겠구나. 하면 내가 더 앞서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낮춰서 더 미리 사전에 시작을 하고 또 인제 충분한 이런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엄청난 전략이네요. 왜냐면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예. 막 하루에 1 킬로씩 뺄 거야. 예.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당연히 그게 안 되면 한 이틀 지나서 인제 그냥 안 할 거야. 뭐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공부도 내가 한 단원씩 해 가지고 2번 반복할 거야. 뭐 예.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예. 아니라 100 그램만 뺄 거야 예. 라든가 예. 2 장만 볼 거야 예. 라든가. 그래서 2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 장이면 만약에 뭐 그러니까 2 내가 하루에 페이지. 30 네. 분을 공부할 분량이라면 사실은 한 10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네네. 계획을 세워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첫날 한 3 일치를 다 해 버리고요. 네. 둘째 날 또 한 3 일치를 해 버리면 이미 일 주일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중간에 하루 정도 못 하거나 네. 뭐 정말 회식이 있거나 무슨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못 하게 되더라도 '내가 충분히 해 놨으니까 난 아직 할 수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게 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빨리 하고 있으니까 난 잘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60점 전략이 맞네요. 네. 네. 요게 아주 중요한 예. 포인트인 것 예.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왜냐면 요즘 청년들이 언제 결혼하고 옛날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한 27에는 꼭 결혼을 할 거고 한 32 쯤 되면 아기가 셋이고 저는 그랬어요. 예. 하나도 이루지 못한 계획인데 네. 청년들이 좀 그런 계획을 세우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인제 저도 사실은 네. 그 저희 직원 빼고는 청년들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제 경험에 비춰 보면 저는 남들보다 한 10년 가까이 뒤늦게 대학 졸업장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방황을 사실 20 대, 30대 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운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 이렇게 내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보다 이렇게 늦어 갖고 쟤네들을 언제 따라잡지? 나는 이미 더 실패한 인생인가? 나에게 도대체 언제 저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인생이 이런 공부 같은 작은 것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또 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거지만 인생이라는 게 결혼, 출산, 뭐 인생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계획대로만 되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없을 없어요. 것이고 그게 계획대로 돼도 사실 웃깁니다. 네. 무슨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아니면 네.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영화 드라마의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끊임없이 뭔가 내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는 뭐 더 나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변화를 계속해서 주면서 사회가 변해 가는데 네.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좀 안테나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 책을 읽고서 또는 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네. 그게 10년, 20년 쌓이게 됐을 때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배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요즘에는 이제 직업을 다양하게 바꾸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한 우물을 팔아 아, 이러면서 정말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40년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건 줄 예, 알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아까 그 좋아하는 걸 찾는 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직 못 찾아서 계속 찾는 중이라 뭐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네. 부모님들이 사실 항상 바라는 게 이 아이들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네.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네. 그게 참 어렵죠, 사실은. 그걸 찾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네. 찾는 게 어렵지만 찾는 게 어렵다고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전공했던 식품 영양학 이외에도 제가 몇 번의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교육과도 가보고 중어중문학과도 가보고 유아교육과도 가보고 또 법학도 전공해보고 뭐 물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 확실한 건 이건 나랑 안 맞네. 이쪽 그렇죠. 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거는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게 되면서 그럼 결국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잘해왔던 것, 어떤 주변에서도 저의 평가가 좋았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은 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특화시켜서 나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요즘엔 뭐 공부하고 계세요, 작가님? 사실 올해는 정말 많은 네.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그냥 로마인 이야기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고 있고요. 네.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있을 손해사정사 시험 이제 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내년에 청소년 교육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 사춘기가 다가오는 저희 큰딸이 지금 네. 저희 집의 가장 큰 몇 살인가요? 문제라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아이들도 있고 또 제가 워낙 애들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내년부터 방통대 청소년 교육과 편입을 해서 네. 좀 공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네.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저는 그 시험 본다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저는 시험 보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이 두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표를 100점을 받지 않고 저처럼 60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네. 그리고 학교를 다니더라도 정말 C 정도만 받고 네.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보면 되고 네. 그걸 배우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우리가 꼭 100점을 맞아야 되고 그 시험도 제가 보는 시험들이 대부분 60점만 통과하면 합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자극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막 새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엄청날 텐데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뭐 어쨌든 계속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제가 도전하는 것들이 저는 많은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할 수 있는 또는 도전해 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새 경제도 사실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만 움직여서 시도를 해보시면 그 작은 시도들이 쌓여서 분명히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태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사회에서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내 아이와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이고 그러면서 또 큰아이와 시간을 내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거기다 늘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공부거리를 찾아 나서는 김태민 작가. 맡은 역할이 이렇게나 많은데 공부를 멈추지 않는 비결이 궁금했거든요. 그 답이 될 만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말 그대로 여력, 생활을 하고 남은 힘이 필요하다.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듯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에너지와 힘을 모아두기 위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몸과 마음을 충전해야 한다. 그러면 충분한 에너지가 나를 움직여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옮겨줄 것이다.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모으듯 공부에 투자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것. 그게 바로 김태민 작가의 비결이었나 봐요. 공부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힘을 모아 몸과 마음을 충전해야겠습니다. 그 힘으로 일주일 남은 올해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한 60점 정도 만들어 보자고요. 멈추지 않고 오래오래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삶을 기대하면서.